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의 평화 이슈를 점검합니다. 평화 공감. 한반도의 긴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고요. 미국은 한반도에 또다시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한반도 상황만도 엄중한데 동북아 정세가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한반도에 언제쯤 평화의 봄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평화 공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평화방송 계시다가 네. 서울대교구 민족화위원회로 네네네네. 가셨습니다. 네. 지금 7개월 정도 되셨는데 네. 어떠세요? 하시는 업무가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우선 전 직장에 오니까 아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뭐 반갑고요. 근데 좀 기쁜 소식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한반도 현안이 좀 엄중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이제 미나이로 간지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고요. 뭐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많이 했는데 뭐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민족화해위원회는 1995년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제 설립을 하셨고, 당시가 이제 45년 우리 분단의 그 기점으로 본다면 이제 분단 50년 되는 해여서 네. 한국 역사 안에서 교회가 어떤 그 분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할까를 고민하셨던 걸로 이제 출범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가서는 1995년 당시에 뭐 김수환 추기님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당시에 주역으로 활동하셨던 전 광주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님, 그다음에 전 국사편착위원장이신 조광 교수님 뭐 이런 분들 좀 만나 뵈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민족화해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당시의 기대들과 취지는 어땠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들으면서 지난 7개월 정도 이렇게 좀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대교구 민족화위원회가 작년에 교구장 직속 기구로 재편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예상이 나왔는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멈추지 않고 계신 거죠? 예, 우선은 그동안 서울교구가 다른 교구 혹은 주교의 민나이와 같이 이제 좀 협업을 하거나 교류했던 부분이 좀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좀 복원을 하고 있고요. 네. 자연스럽게 정전 70주년 맞아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어떤 움직임들과도 발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화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한순간에 어떤 뭐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알리고 제안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뭐 이렇게 이런 평화 분야 활동하시는 수녀님들과 함께 평화 감수성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좀 진행해보고 올 여름에는 우리 미래의 사목자가 될 신학생들과 함께 우리 DMZ 분단 현실도 좀 같이 걷고 강의도 듣고 토론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한반도 정세가 아주 엄중합니다. 지금 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사실 2017년에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북한의 육자 핵실험을 하고 ICBM을 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이제 최고조로 달아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좀 이렇게 연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네. 그때는 또 2월, 3월에 평창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반도 갈등이 좀 이렇게 국민이 전환되기를 바랬고 또 평화의 어떤 올림픽을 기대하는 그런 전 세계 염원들이 있었죠. 네. 이제 그런 차원 안에서 화해의 무드, 대화의 무드, 평화의 무드가 좀 열렸었어요. 그렇지만 20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가 이제 경색이 되고 그리고 20년에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작년 22년 3월에 우리나라 정부의 정권 교체가 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말 대 말 뭐 아니면은 뭐 구체적인 군사적인 행동들 이런 부분이 점점 이렇게 고조되고 있고
한쪽의 행동이 다른 쪽의 행동을 또 이제 불러일으키는 연쇄 작용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한반도 문제가 갈등이 어떤 그 조정되거나 관리되는 차원이 아니라 점점 더 이게 지금 심각해지고 더 위협해지는 네.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대결 국면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는 힘으로 억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결 기운이 점점 더 고조되는 상황,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뭐 지난 3월 11일부터 지금 계속 그 한반도에도 군사 훈련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접하는 내용들은 북이 계속 도발했다라는 내용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 ICBM을 쏘고 잠수함에서 쏘고 뭐 여러 형태의 그런 미사일들을 쏘면서 도발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 한반도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훈련은 역사상 가장 긴 기간, 10하루라는 이제 긴 기간이고 무수히 많은 어떤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로 집중이 되고 그리고 훈련의 성격도 단순히 방어적인 훈련만이 아니라 전면전을 가상한 훈련 그리고 전면전에서 우리가 공격을 방어하고 재정비를 한 후에 어떤 북한 지역으로도 상륙하고 진입하는 훈련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훈련은 뭐 보도되기로는 북한 지역으로 한미 연합군이 들어가서 북한의 질서를 바로잡고 행정 절차를 복원하고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것까지를 가상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포항에서는 한미연합군이 상륙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북에서 느끼는 감정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북에서 어떤 미사일을 쏘고 어떤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이나 두려움 마찬가지로 북에서도 같은 느낌의 어떤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고 서로가 서로의 자국민들에게 뭔가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안에서 끊임없이 더 강한 행동들이 유발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이게 한쪽이 아주 강한 행동을 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끝날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남북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더 이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대를 위협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상황의 가장 우려할 상황이고 정말 이러다가 일촉즉발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누군가는 외쳐야죠. 누군가는 이제 그만해라라고 이야기하고 뭐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뭐 명대사를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이러다 우리 다 죽어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만 앞세우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갈등을 관리해야 될 양국의 정책 입안자들, 정치적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이 사안을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권의 그런 지지 여부와 연동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심히 우려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여기서 그만두면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된 이미지로 비치는 이런 상황 안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화시키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누군가는 이제 외쳐서 이제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가톨릭 교회가 해야 되는 거겠죠. 뭐 교회 역시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반 시민들도 모두 그 역할로 나아가야 되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 뭐 저는 뭐 혼인은 안 해서 모르겠지만 부부싸움 할 때 한쪽이 집안 세간을 들고 뭐 도자기를 들었다 내렸다 하고 의자를 들었다 내렸다 할 때 상대방이 그러면 나는 칼을 딱 들었어라고 할 때 이제 그만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더 흥분하고 더 화를 내면서 일촉즉발로 서로가 위협을 할 뿐이죠. 근데 그때 자녀들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해서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예언적인 소명이고 그리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러다 정말 전쟁 난다라고 그 심각성을 외치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이게 어떤 심리적으로 기분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갈등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자각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점점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마냥 북한에 손을 내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단순히 남북 간의 어떤 갈등과 대치 국면이라고 보기보다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어떤 갈등 그리고 대립으로 이제 확산되는 부분 안에서 네. 우리끼리 지금 멱살을 잡고 뭔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상황이거든요. 예. 뭐 최근에 일어난 어떤 한일 간의 어떤 그런 그 접촉 그리고 긴밀해지는 이 관계도 우리 자신이 이 상황 안에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한미일이라고 하는 어떤 군사 동맹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끌려 들어가는 형국 그리고 그 안에서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 안에서 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길로 이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도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뭔가 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무기력하게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도 점점 더 밀착해가는 모습. 그래서 이 신냉전 체제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 신부님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네.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민족화위원회 산하 평화나눔 연구소에서 다음 주에 세미나 개최하시더라고요. 네. 요거 관련돼서 주제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민족화위원회에서는 평화나눔 연구소라고 이제 부설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라보는데 이번 세미나는 창립 8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인데 저희가 좀 병렬되는 두 개의 주제를 좀 잡기는 했어요. 이제 이게 온전히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뭐 병행하는 주제를 볼 수 있지만 우선 국제사회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1년여 전에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진짜로 전쟁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전쟁이 나버린 것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떤 뭐 북한이나 다른 어떤 국가들의 전쟁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옅어지게 된 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신냉전 안으로 가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힘의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시아 평화나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국제정치 관계 안에서 살펴보는 게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올해가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된 지 이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45년 분단, 50년 전쟁 시작, 그리고 53년 휴전이기는 한데 그 휴전을 통해서 공고화된 이 분단 체계가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분단에 대한 내용들은 외교, 군사, 안보적인 측면으로 살펴봤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분단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군사적인 문화나 아니면은 그런 폭력의 문화나 힘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단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한계들을 좀 드러내 보이면 이제는 더 이상 분단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복음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인식할 수 있고 그렇다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단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해법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전 70주년의 어떤 사회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세미나를 두 번째 세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미나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간, 장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월 30일 목요일 날 교구청에서 열리고요. 교구청 5층 강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1시 반부터 시작이니까 조금 여유롭게 1시부터 오시면 자료집도 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화공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수용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